안녕하세요. 학생, 조교, 선생님 다 함께 참여하는 강의별 소통 플랫폼 클라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채린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조용한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활발한 수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업을 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전산학부에 입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내가 수업을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아니라 교수님이 서 계시고 내가 잘 모르는 친구들이랑 함께 수업을 듣다 보니까 수업 중에 질문을 하는 게 더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교수님, 날씨가 화창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미사여구들을 고민하면서 질문을 결국 삼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톡방을 수업마다 연다면 단순히 교수님한테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 함께 서로의 질문에 답변도 해줄 수 있고 같이 질문을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전산학부 과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학생의 사업으로서 과목별 톡방을 추진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우려가 많았어요. 과목별 톡방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학생회가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첫 학기에는 제 개인 이름으로 교수님들 4분께 직접 허락을 받아서 이 수업을 같이 톡방 형태로 운영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드렸었어요. 4분께서 다행히도 이제 허락을 해주셨고 한 학기 동안 테스트로 운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부정행위 없이 그리고 학생들 반응이 좋게 운영이 되어서 그 다음 학기부터는 공식적인 학생회 사업으로 그 다음 학기에는 다른 학과로 그 다음 학기에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같이 다른 학교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게 느끼는 일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과목별 톡방이 없었다면 나는 한 학기를 버티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쉬웠던 점은 이게 단순히 톡방에서 오는 한계점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질문과 답변이 섞인다던가 질문이 서로 묻힌다던가 모든 말에 대한 알림을 다 받거나 안 받아야 하는 점들이 수업의 소통 용도로 쓰기에는 아쉬운 점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산학부인데 컴퓨터공학과인데 직접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에서 이제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들에게 제안을 하면서 제 취지에 같이 공감하는 친구들과 함께 클라썸 베타 서비스를 만든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에 1.0 서비스를 출시해서 운영한 이후에 2018년에는 그동안 받았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식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고요. 그렇게 시작된 클라썸이 지금 대학뿐만 아니라 사내교육, 아니면 협회교육, 학원, 여러 가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라썸 부대표 최유진입니다. 함께하는 학습으로부터 진정한 배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클라썸을 만들었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초점을 두었습니다. 2018년 처음 클라썸을 런칭했을 때 함께하는 학습을 위해 소통 증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올릴 때 제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익명으로 질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어요. 또한 학생들이 쉽게 표현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궁금해요 등의 버튼을 만들며 질의응답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질의응답에서의 인터랙션의 증진, 관리, 분석 이 3가지에 초점을 두어 서비스를 고도화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있는 강의 평가가 아니라 수시로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피드백 기능, 학생들의 수업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사이트 대시보드, 비디오 강의, 실시간 강의 등의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질의응답을 위한 공간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와 교수자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클라썸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일어난 모든 활동이 대면 강의에서도 일어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라썸을 사용한 73%의 유저가 클라썸 사용 이후에 교수자와 친밀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단순 온라인에서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교육 플랫폼이 바로 클라썸입니다.
클라썸은 B2B SaaS 구독 모델이에요. 즉, 클라썸 앤 기관에게 라이선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버전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카이스트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대전 충청 지역권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대전 충청 지역 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무대에 올라서 저희 팀의 포부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포부를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각오 그리고 다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U300 지역 결산 때 큐브를 들고 다니면서 다른 팀들에게 투자사 IR하듯이 클라썸의 아이템과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이제 큐브에 스티커를 받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당시 대학생들이 직접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 많은 팀들이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때 정말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이 창업을 선택했던 그 계기를 돌아보면 어떤 하나의 문제를 정말 풀고 싶었고 그 문제를 풀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주고 싶었고 그게 이제 커져서 자연스럽게 창업이 되었다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창업은 우리가 세상에 정말 좋은 선한 임팩트를 크게 펼치고 싶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세상에 선한 임팩트를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클라썸을 하면서 제 꿈을 실현한 이 과정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말 큰 도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창업을 하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얼마나 준비를 하건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마주했을 때 포기가 아닌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꿈을 향해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을 위협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 정신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은 바로 이런 모험과 도전 정신을 가진 수많은 청년들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또한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고 함께하는 동료 창업가들을 통해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을 응원해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청년 기업가 재단 화이팅! (2017년에) 1.0을 처음 출시했을 때 저희가 클라썸을 하나의 수업에서 사용하는 유틸리티 툴이 아니라 커뮤니티 앱으로 출시를 했었어요. 앱에 저희가 한 카이스트에 대해서 모든 수업 게시판들을 다 열고 이런 앱이 있으니까 다 같이 들어와서 우리 질문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싹 다 빠졌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이 수업 게시판에 들어와도 사람들이 나한테 답변을 바로 해줄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으면 참여가 이루어지기 힘든 거죠. 근데 보통 한 학교에서 80% 이상이 쓰는 앱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성공한 앱이고 되게 많이 쓰이는 앱일 텐데 저희 서비스는 80%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서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팀이 있어도 우리가 엄청난 열정이 있어도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다음 앞길이 보이지 않았었고 결국엔 팀을 해체했었는데 그때가 정말 가장 벽에 부딪혔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후에 팀을 해체하고 나서 제가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 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포기해도 되나라는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 두 분께 메일을 보냈었어요. 수업의 유틸리티 툴로서 활용하는 게 어떤지를 여쭤봤었는데 정말 반학기가 남았는데 300개 이상의 질문들이 수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풀릴 수 있구나. 이게 유틸리티 툴로서 다 함께 약속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길을 찾게 되었고요.
아직까지도 그때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한테 시장의 기회가 주어진 게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경진대회였던 2018년도 당시 한국에서 클라썸이라는 서비스를 알리고 BM을 확인하는 단계였어요. 2020년 현재 클라썸은 23개국, 약 2,100여 개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클라썸의 미션인 Spark the Value of Learning Together처럼 진정한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